헌법재판소가 아직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고가 나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주도 나올지 안 나올지 오리무중입니다. 참 답답함만 더해 가는 날들이죠. 오늘 중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한다면 그게 21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넘긴다 그러면 또 한 주를 우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도 아닙니다. 질질 끈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법적으로는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탄핵 때와 비춰보면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길어도 너무 길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법조계라든가 정치인, 또 평론가, 기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14일을 점쳤었습니다. 그러나 물 건너 갔고 이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늦어도 21일이면 하지 않을까 했지만 오늘까지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1일도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오후 늦게까지 선고기일을 오늘 정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도 쟁점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왜냐? 헌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평론가, 기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늦춰지니까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있나 보다 하는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건 헌재 재판관들한테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확인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뇌피셜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여기 변론 기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곧바로 재판관들은 평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탄핵 심판 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오늘 또 하루 종일 평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끝장 토론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사실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전 국민들이. 그렇다면 헌재는 하루 종일 어떤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오늘은 좀 결론을 내고, 그래서 선고 기일을 정하고 21일에 선고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근데 이자들한테 애국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측에서 제기했던 절차적 문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7차 변론 때 윤석열이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서와 실제 증언의 헌재에서의 검찰 수사기관의 조서와 헌재에서의 증언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11째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아니야, 절차적 문제 없어 라고 하려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하여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흠결을 하나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헌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헌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물론 불복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면 또 극렬 지지자들은 준동을 하게 될 것이고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좀 깔끔하게 털고 가자, 이런 생각.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예? 지금 그 선고 기일을 늦춘다고 해서 늦게 한다고 해서 이들이 준동을 안 합니까? 어차피 준동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특별히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파면 결정이 났지만 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난리는 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들 양측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 아스팔트 위에 극렬 지지자들, 이 극우들이 준동을 할 것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이 되고 나면, 파면이 되고 나면 그 누가 윤석열이를 따르겠습니까? 윤석열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를 추종하지만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그를 따를 사람은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헌재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헌재가 좀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것 같지요. 하는 짓을 보면 이렇게까지 질질 끄는 것은 일단 나는 겁을 먹었다. 헌재가 엄청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좀 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헌재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헌재가 원래 뭐 정치적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법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즉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들은 권력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지를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흩어지게 된다. 아무리 끌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고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파면은 되는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질질 끈다고 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빨리 선고를 해서 빨리 파면을 하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민주주의를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헌재가 이렇게 자고 우면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이 세 번째 이유로는 정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하도 시간을 끄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재가 아예 선고를 안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의로 시간을 하염없이 끌면서 아예 선고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한 2년 후에 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먼저 탄핵 심판에 관한 것을 한덕수 것을 빨리 기각해야 된다. 한덕수를 기각하고 한덕수를 대통령 대행으로 빨리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갑자기 한덕수 대행을 탄핵에서 기각해버려. 그러면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이 됩니다. 권한대행이 되죠. 그러면 한덕수를 대행으로 세워놓고 윤석열의 자녀 임기 약 2년 동안에 선고를 안 해버림으로써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을 쭉 하고 가는 것이죠. 왜냐? 윤석열이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복귀시키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파면을 시켜버리면 바로 60일 내에 대선이 있어야 되니까 헌재에서는 에이 나 아예 선고 안 해버릴 거야. 그리고 한덕수 네가 그냥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이는 탄핵으로 묶어놓고 심판을 안 하고 선고는 안 하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정지시켜놓고 한덕수를 대행으로 앉혀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것이 헌재의 음흉한 계략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을 통해서 헌재와 현 정부가 딜을 통해서 윤석열이는 묶어놓되 한덕수를 대행으로 세워서 그냥 운영하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2년 후에 그냥 대통령 선거하자. 이런 끔찍하고 음흉한 짓거리를 지금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압도적 1위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묻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한 6, 7개월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질질 끌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입힌 후에 자기네들, 그러니까 국힘 쪽 후보가 1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고를 한다. 이것이 헌재의 음흉한 계략일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개하시겠죠.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양봉모가 미친 것 같아. 맨날 그 차상목이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니 지가 미쳤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저 막 욕하시겠죠. 근데요, 지금 헌재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은 이상한 짓거리를 막 합니다. 헌재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도 그렇고 뭐 차상목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이상 정신병자 같은 짓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선고 기일도 안 잡고 있다면 헌재는 분명히 뭔가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어제 차상목이가 그랬죠.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그 결론을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자는 진짜 미친 자인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차상목이가 미친 자야. 얘는 본인 스스로 걸어다니는 위원 덩어리 아닙니까?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니까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20일 정도 되죠? 헌재가 권한 지가? 그런데도 안 하고 있어. 지가 위원을 맨날 하고 있는 놈이 국민들한테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난 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자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차상목이가 오랜만에 좋은 말을 했어. 물론 지가 위원 덩어리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행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는 내일 모레 파면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 너희들 지랄 발광하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그 말을 차상목이가 이렇게 우아하게 한 겁니다. 어떠한 결정도 존중하고 수용해달라. 예. 모든 정보를 차상목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 차상목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상목이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상목이는 미리 대국민 호소라는 방식으로 뭐 그냥 이 결정을, 헌재의 결정을 따르고 수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보면 윤석열 파면이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그냥 째깍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하여튼 뭐 사악한 자의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 야같이 교활하고 사악한 자가 없잖아요. 가장 사악한 놈이 차상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의 말은 믿을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자면 윤석열 파면이 되게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뭐 정상적이 아닌 놈이 말한 것을 뭐 내가 이 분석하는 것 자체도 웃기긴 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친 자가 차상목입니다. 이 자가 정말 나라를 완전히 다 분탕질 치고 있고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고 지금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차상목이에요. 내란 동조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는 무슨 윤석열이가 종이 주니까 지는 보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줬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는 교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박근혜 때 미르재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돈 거두러 다닌 놈이야. 응? 그때 돈 거두러 다녔잖아, 차상목이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가 탄핵됐잖아. 그래서 그때 수사를 누가 했어? 윤석열이가 했잖아. 그런데 이 자가 너무 사악하고 교활하니까 딱 윤석열 거 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장모가 내가 대통령 되면 너랑 나랑 일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여튼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좀 불편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려할 만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이야기를 해놓고도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자들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윤석열은 조만간 파면입니다. 차상목이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된다.
워낙 이들은 교활하고 간악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민주당도 이제 윤석열이 이번 주에 탄핵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열찬 투쟁을 해야 된다. 현재는 이번 주에 선고를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으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 천천히 걸으면. 매일매일 걷고 있고 오늘 또 걷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지금 힘 빼는 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현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고 율사 출신들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도 좀 자기 정보력을 동원해서 지금 헌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와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고 너무 불안합니다. 헌재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의 역할이 크다.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